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 시작하기 앞서서 돈이 몰린 섹터들, 테마들 한번 분석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제 관점까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시장은 반등이 잘 나와줬고 일주일 동안 나스닥은 무려 한 8%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굉장히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전쟁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좀 악재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이미 됐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지나갔다. 마치 시장은 이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 수급이 계속 연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역시 전쟁 이슈에 대해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라던가 여러가지 이런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완전히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만한 섹터들은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배운 대로의 눌림목 타점이든 이런 종목들은 일단 공략을 해도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었던 이번 주 섹터는 로봇주가 있었죠. 로봇, 메타버스, 그다음에 금요일날 잠깐 올랐던 중고차, 그리고 원전, 건설, 신재생 쪽은 기존의 수급 이어서 돈이 들어왔다 정도를 체크하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던 거는 로봇과 메타버스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본다면 건설주 정도 다음 주에도 이어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왔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충분히 눌림목을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는데, 한번 섹터는 이 정도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리봇 같은 종목도 로봇주로 이번에 삼성과 엮이면서 수급이 들어왔죠. 아무래도 삼성에서 주총에서 로봇과 메타버스를 강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LG 관련주인 로보스타, 로보티즈에 비해서는 삼성 관련된 주식들이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섹터에서 설명 못 드렸지만 이제 안철수 정책 관련으로 IT, AI, 빅데이터 쪽, 이쪽도 강한 흐름이 나왔죠. 아마 이쪽이 가장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메타버스, 인터넷, 빅데이터, AI 쪽 하나 묶어서 이렇게 세 섹터가 제일 강한 흐름이 나왔다. 자, 이제 로봇주들은 이제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이 나왔고, 이렇게 상승형 음봉 패턴에서 연속적으로 3호일선 반등이 나온 그런 전형적인 패턴. 그다음에 유진 로봇도 갭은 가장 크게 떴지만 그래도 연속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 아직까지는 이렇게 3호일선이 살아있는 만큼 충분히 재차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 계속 봐야겠죠. 그 외에도 로보도 수급이 잘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때도 이때 오전에 쭉 빼길래 이대로 설마 끝나나? 이대로 끝나나? 이게 이때 들어왔던 수급들이 있고 계속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쭉 10,000원을 거의 깨려고 빠지는 흐름을 보면서 이거 조금 불안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거의 종가 고가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역시 아직 안 끝났구나, 추세를 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종가 배팅은 안 했고 이제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을 종가 배팅을 했는데, 하필 그게 거의 꼴등주였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막 10%씩 갭 뜨는데 저는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한 6%? 7% 정도 갭 뜨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다소 대장도 2등도 아닌 한참 꼴찌를 골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급이 잘 들어왔고 여전히 추세는 잘 이어가는 있는 상황. 그래서 로봇주들은 여전히 다음 주에도 적절한 눌림목 구간에서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소 아쉬웠던 로보스타, 로보티즈, 자, 이런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물론 저는 이제 갭 떴을 때 일단은 조금 다행히 팔고 나왔지만, 재차적으로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들을 그 후에 살짝 공략을 좀 했었고, 로보티즈도 이런 5일선 자리에서 반등이 잘 나왔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 흐름.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눌려줘도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 새롭게 기존에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게 지금까지 최근에 강했던 로봇주라고 본다면은, 로봇주들이 사실상 많잖아요. 자동화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관련해서도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주식들 또는 로봇 관련 반도체 부품을 납품을 한다던가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로봇 관련 주식들이 금요일날 갑자기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새롭게 종목 선정이 아마 많이 레이더에 좀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몇몇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전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이때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던 DY라는 종목이 또 오랜만에 한 달 정도 만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거래 대금과 장대 양봉 거래량이면은 매매를 안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거래 대금이 3천억 터져줬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그리고 재료도 로봇으로 엮였다.
등록을 하고 좀 매매 선정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DY가 추가가 됐고 러셀도 추가가 됐습니다. 러셀도 뭐 끼가 그렇게 엄청 풍만한 끼가 엄청나게 좋은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은 또 끼를 보여줬었고 이번에 다시 재차 요런 저항대 부분까지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 거래량은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 요런 3월선 눌림목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재차 요 고점을 돌파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시스템스 이거는 아쉬운 거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움직임이 가볍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이따 요때도 로봇주 한창 주도주 역할을 했을 때 같이 올라갔던 섹터고 지금 다시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시가총액은 다소 아쉽지만 거래대금도 440억밖에 안 터졌네요. 다소 아쉽지만 같이 로봇 섹터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런 SPG 같은 종목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로봇 관련해서 뒤늦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만큼 아직 3월선 반등 제대로 나온 거 없으니까요. 이런 구간에서는 공략을 해도 충분히 반등이 잘 나오는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몇 있지만 이 정도까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로봇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좀 예전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몇몇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익시스템도 상한가 정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재차 이런 상한가 흐름이 나와줬고 그래서 이런 5일선 자리 구간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선익시스템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도 올라왔죠. 상한가 흐름이 나와줬고 거래량 줄어든 살짝 이런 음봉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일단은 등록을 해놓고 계속 이전에 또 좋은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줬던 종목이라서 계속 봐야 되는 종목. 덱스터도 오랜만에 올라왔죠. 그래서 메타버스 섹터도 이렇게 K 콘텐츠와 연결해서 NFT랑도 연결이 되니까요. 하나로 묶어서 그냥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같이 버킷과 덱스터 그리고 위직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왔어요. 위직 스튜디오 한번 볼까요? 위직도 오히려 최근에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미 이때 올라왔다가 눌림 주고 다시 재차 N자 상승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 외에도 비트9도 있습니다. 비트9은 이번에 IT 좀 AI 관련해서도 살짝 엮였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메타버스랑 같이 시작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가격대를 횡보하면서 고가놀이 패턴을 유지하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한 번 더 밑으로 살짝 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구간들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되는 자리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때 좋은 흐름이 나왔던 만큼 이때도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켜볼 만한 구간이라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MP도 있죠. MP도 뒤늦게 종목이 조금 들어왔었고 MP가 감사보고서 지출 지연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 좀 개파락이 한 5% 정도 시작을 했다가 다행히 이때 잘 끝나고인가요? 한번 그쯤에 제출을 했다고 다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으로 MP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번엔 다날도 조금 추세를 돌리는 듯한 흐름이 나와줬고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흐름까지는 아니어서 일단 관심만 갖고 있는 상태. 비덴트도 같이죠. 비덴트도 요즘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추세가 그래도 저점을 야금야금 올리면서 요 거래량이 매집인가 라는 의심을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하고 대형주로는 LG 이노텍이 애플도 역시 메타버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해서 LG 이노텍이 애플 관련주로 이때 이미 엄청나게 큰 시세를 줬지만 눌렸다가 어느새 전고점 부분까지 벌써 다 올려놓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이런 눌림목이 만약에 준다면은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생각이고 자, 그 외에도 몇몇 게임주들이 있겠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역시 추세가 조금 좋아지는 흐름. 역시나 이게 아마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죠.
폴어비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NFT 게임주들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고차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던 게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한번 월요일날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좀 공략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케이카가 오전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막판에는 매물에 못 이겨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뭐 잘 버텨주는 흐름이 또 하루 이틀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같이 오토엔이랑 케이카는 중고차 관련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빅데이터 AI를 하나로 묶어서 뭐 안철수 관련 정책으로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총리에 대한 뭐 이야기도 나오면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윤 정부에 있어서 정책을 함께 이뤄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쪽 빅데이터 AI 쪽도 충분히 정책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던 종목이 뭐가 있냐면 마인즈랩도 있었고요. 마인즈랩도 그때 이렇게 수급이 잘 들어온 흐름, 마치 요때가 지금의 약간 에브리복 같은 그런 패턴으로 조금 반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즈랩도 반등이 나와줬고, 비트나인도 마찬가지죠. 비트나인도 이번에 메타버스도 있지만 이렇게 그때도 그런 관련으로 빅데이터 관련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성정보, 자, 인성정보는 이런 데이터도 있지만 뭐 원격 의료에 대한 이슈도 붙으면서 조금 수급이 들어온 종목. 다이렉트로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뭐 11선 눌림목 정도는 주면은 뭐 괜찮은 자리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렇게 빅데이터 쪽은 또 줌 인터넷도 있죠. 이건 인터넷 AI 빅데이터보다는 이제 인터넷 쪽, 인터넷 IT 쪽으로 테마성으로 들어온 게 줌 인터넷. 이 종목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요런 자리, 요런 눌림목 자리가 좋은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도 있죠. 자, 데이터 솔루션도 보시면은 요렇게 상한가 이후에 351선 반등이 여러 번 나오고 이번에도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같이 한 섹터로 묶어서,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초반대 좀 적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고,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다 같이 하나에 묶어서 좀 볼 것 같습니다. 이런 눌림목 자리를 주면 테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할 예정이고, 자, 그 외에도 종목이 굉장히 많죠. 뭐 안랩도 있었고, 그죠? 안랩도 안철수 관련해서 굉장히 마지막에 금요일날 동시호가에 엄청나게 올리면서 뭔가 블록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뭐 당분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지켜만 볼 예정이고, 그 외에도 대신정보통신도 있죠. 대신정보통신도 이렇게 상승형 음봉 이후에 351선 반등 두세 번 나온 상태.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다시 재차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뭐 추가적으로 이런 자리를 줘도 전혀 겁먹을 자리도 아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AI 쪽 빅데이터 쪽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로는 당연히 네이버, 뭐 카카오가 있겠죠. 그리고 원전도 봐야 됩니다. 원전도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라서 지금 당장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죠. 왜냐면은 한신기계도 지금 계속 351선 라인 올라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종목도 아무리 강한 종목도 351선 요 라인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다. 보통은 두세 번 반등 이렇게 나오다가 깨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고 내려갔을 때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그때 타점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좀 길목에서 기다리는 그런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으로는 이런 한신기계,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에너토크,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일진파워도 뭐 이런 구간들 좀 빠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이렉트로 가주면은 아쉽지만 좀 뭐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이제 눌림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성 파워텍까지 있겠죠. 좀 오랜 기간 조금 이렇게 고가놀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가놀이가 매집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 고가놀이에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패턴일 수도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고가놀이가 패턴이 나온다고 해갖고 항상 좋은 건 또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물량이 정리가 됐다면은 한 차례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서 정말 만약에 다이렉트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는 거는
정말 종목이 정말 세는 경우에 있죠. 재료가 정말 강력하고 정말 시장에서 완전 주도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예상하고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새롭게 로봇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아마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이만큼 몰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 건설주도 봐야겠죠. 건설주로 일단 소형주로 조금 올랐던, 테마성으로 올랐던 종목이 이런 이화공영도 있고요. 이화공영도 이렇게 올랐고, 특수건설도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왔다가 다시 이런 눌림목 구간은 또 좋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뒤늦게 KCC건설, 그다음에 이런 서희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소형주로 같이 중소형 건설주로도 좀 올라온 종목, 그다음에 신원종합개발도 있고요. 신원종합개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재차 좀 더 하락이 나와주면은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부토건도 있겠죠? 삼부토건도 사실상 테마성 종목으로 거의 대장급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짱짱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충분히 원하는 기법상의 눌림목이라면은 공략할 수 있겠다 보고 있고, 대형주로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뉴스가 시멘트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건설 현장이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의 빌미가 될지 아닐지는 좀 시장의 다음 주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신재생 쪽이 이번에 유가가 그래도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랐죠. 그래서 신재생 쪽이 조금 수급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볍게 올라간 종목이 이런 CS 베어링, 풍력 관련으로 이렇게 21선 눌림목 이후에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10%, 15%.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섹터들이 도르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버텨주는 흐름이 나가준다면은 다시 재차 고점 트레이드 한번 시작해 보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만 한번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볼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CS 윈드도 마찬가지죠. CS 윈드는 좀 더 무거운 회사이기 때문에 2조 6천억이나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움직임은 베어링에 비해서는 무거울 수는 있다 정도 체크하고, 태양광으로는 OCI가 신재생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흐름이 나와줬고, 아마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심리가 붙을지, 추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나와서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는 다소 트레이딩을 하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 기준에서는 우선적으로 보는 1순위는 이제 로봇과 메타버스 쪽을 좀 보고 있고, 그 같이 비슷한 급으로 거의 IT, 인터넷, 빅데이터 쪽 하나로 묶어서 그쪽까지 정책 관련으로 로봇, 메타버스, 이제 인터넷 쪽으로 세 섹터를 저는 조금 1순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중고차, 원전, 건설, 신재생 쪽으로 한 2순위 정도 순서로 섹터로 보고 있고, 그 기타로도 방산주, 리오프닝이 있는데, 방산주는 조금 그래도 나올 만한 자리에서는 반등이 다 나와줬거든요. 이렇게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5일선 나와주고 11선, 21선 반등 다 나와주고, 그러니까 눌리면은 반등 나오고 눌리면 반등 나오고 잘 나와주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매매할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항공우주는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네요. 오히려 전쟁에 대한 이슈가 협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대한 방산주 예산, 그러니까 방산 국방 예산 증액 또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주고는 있지만, 저는 당분간은 일단 패스를 하면서 지켜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로는 방산과 리오프닝까지는 일단은 넣어놓고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리오프닝도 추세는 자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추세가 그렇게까지 꺾인 종목은 별로 없는데, 아쉬운 거는 탄력이 계속 좋지 못하고 그냥 약간 횡보하는 그런 듯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다음 주 정도에 좀 정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역시 이 정도 섹터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치료제 관련된 섹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섹터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패스를 할 예정이고, 저는 그냥 이런 종목들에서 다음 주도 놀지 않을까, 이렇게 메타버스나 로봇주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다음 주도 해볼 생각이고, 자, 차트적으로도 간단하게 봤죠.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유독 이렇게 상승형 음봉에서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죠? 이런 케이스죠. 이렇게 상승형 음봉이 나와가지고 길게 윗꼬리 만들고 다시 재차 그 윗꼬리를 잡아먹는 패턴. 이런 흐름이 왜 나오냐면은 단기적으로 뭔가 이 재료가 이슈가 생겼을 때 빠르게 매집을 하는 패턴으로도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브리봇도 그랬죠. 1차적으로 수급이 확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이때 물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쭉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축 오전에 매수했던 요 수량들은 사실 매도를 하지 않고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 요 구간이 거의 대부분 매집을 한 상태가 된다면은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빠졌는데 다시 재차 갭상승이 떠지면은 요거를 잡아먹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렇게 요런 흐름이 나와줬다는 거는 이게 매집이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흐름들, 상승형 음모 패턴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정도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이렇게 디지털 화폐 쪽도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네트도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때 거래량 세게 들어오고 전체적인 추세는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고, 거래량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음봉 상태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잘 버텨준다면은 다시 재차 수급이 들어올 것 같고,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뉴스가 조금 나와줘야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한 뉴스는 뭐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함께 넣어놓고 봐야 될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네트, KCT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나중에는 되면은 좀 디테일한 차트 분석들도 계속 중간중간에 해드리면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